드린 대로 오늘 김영석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목사님은 열방대학 안에서 상담학교에서 오래 섬기시고 지금도 이 내면의 회복에 대한 강의를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교회에서 또 단체에서 하고 계시고 어제도 수원에서 또 이렇게 강의하시고 아침 일찍 또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나눠주실 말씀은 기쁨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또 오전과 오후, 다음 주 오전 오후까지 진행되는 과정인데 내면의 회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몇 주 사이에 계속 경상도 강의를 계속 온 것 같아요. 대구 최근에 몇 주 전에 왔다 강의했고요. 또 한 2주 전에는 울산에 거기도 애장 합동인데 울산 태화강 쪽에 울산 태화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DTS라는 과정을 진행해서 울산 태화교회에서도 한 3일 강의했었는데 또 여기 진주에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김준경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저도 예장 합동에서 신앙의 배경이고 합동이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 김준경 목사님하고는 우리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근데 밑에 계시군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20년도 더 됐네요. 20 몇 년 전인데 그 미국의 하와이 코나 열방 대학에서 같이 간사로 섬겼던 시간들 기억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또 사모님이신데 섬기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되는가 한번 보죠. 제가 안 되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YM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대학교 때 DTS를 하고 그러니까 30년 정도 됐네요. 오랫동안 이렇게 YM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특별히 YM 안에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상담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학교 사역을 20년 넘게 국제 YM에서 또 한국에 와서는 또 제주 열방대학의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가지 사역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 이 단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간혹 있는데요. 그 집 안방 커튼 조금만 열어보면 그 안에 갈등과 나름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들 안고 사람들의 일상을 그렇게 매일을 살아갑니다. 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몸을 돌려가지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몸을 돌려서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장 눌러주시겠습니까? 이분은 이제 사티어라고 이분은 이제 가족치료 쪽에 특별히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을 만든 분인데 사티어의 모델도 우리 YM 상담학교에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사티어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한데 사티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허그하는 거 있잖아요. 허그하는 게 충전이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면 하겠습니다. 허그는 다 따라하세요. 허그는 옆 사람한테 몸 돌려 말해주실래요? 충전입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허그하는 게 충전이래요. 사티어는 하루에 4번 4번은 허그해야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살아남으려면 생존하는 데 필요한 허그가 4번이에요. 4번. 여러분 몸을 좀 돌리세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4번입니다 하고 말해주실래요? 몸을 돌려서 4번 허그해야 된대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사티어는요 8번은 허그해야지
오늘을 그래도 그럭저럭이라도 메인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유지해 나갈 수 있대요. 오늘 내 삶을 유지해 나가려면 8번 허그가 필요하대요. 허그가. 그런가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사티어는 12번 허그해야 된대. 12번. 그래서 우리 다 일어나가지고 허그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주일 또 오전에 배고 해서 허그는 않겠어요. 안 하지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몸을 돌려갖고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몸을 돌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정황이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두 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집사님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걸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몸을 돌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집사님과 항상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예, 다음 장 눌러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때로 좌절을 경험하고 우울하고 그런가 하면 화가 나고 또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답답하고 슬픈 순간 우리 인생의 다양한 감정에 우리가 노출될 때 참 많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가? 우리 이런 질문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정황에 노출될 때면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런 질문이 터져 나와요. 이런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이죠. 몸 돌려갖고 하나님은 그때도 집사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고 말해주실래요? 몸 돌려서. 네, 감사합니다. 회복의 여정 강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옆 사람과 회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강의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많이 인사하고 그럴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죠. 회복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텐데, 제가 하는 강의들이 많은데요. 제가 메인으로 하는 강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아주 긴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의 여정이라는 다음 장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그 다음 장 그냥 눌러주세요. 다음. 네, 회복을 위한 여정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또 다음 주 이어서 나눌 텐데 회복의 여정과 관련된 강의들도 한 30가지 강의가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오늘 오전과 오후 하나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뭘 할까 하다가 기쁨하기로 했어요. 예, 특별히 요즘 우리 그냥 사회 전체가 우울증 걸린 것 같은 이 어려운 때에 기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 겁니다. 삶의 상처에서 어떻게 하면 기쁨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기쁨의 용량을 늘려가고 키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좀 강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쁨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몸을 돌려서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기쁨이 중요합니다 하고 말해줘요. 네, 기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까도 제가 잠깐 여러 감정들을 통해서 나눴지만 우리 인생에는 고통의 터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냥 우리가 여러분 터널을 지나갈 때도 이렇게 휘어진 터널 지나가다 보면 너무 길고 휘어진 터널 지나가다 보면은 끝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다고요. 힘들고 낙심되고 때로는 여기서 내 인생의 마침표 찍고 싶을 정도로 고통에 함몰되는 압도되는 그런 정황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인생의 그 고통의 터널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파워, 힘은 결국은 기쁨이 결정해요. 정확하게는 기쁨의 용량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카패시티, 용량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힘든 날들을 잘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용량이 한 분 한 분 다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래서 이번 주 좀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강의는요. 이 강의는 이제 라이프 모델이라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만든 분이 짐 와일더인데, 잠깐 한번 다음 장. 짐 와일더는 누구냐면 이분은 우리 YM의 주 강사 중에 한 분이신데요. 다음 장 눌러주시겠습니까? 짐 와일더는 이제 임상심리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지만 특별히 중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짐 와일더는. 그런가 하면 뇌를 오랫동안 연구한 뇌신경학자이기도 하고요. 뇌과학과 그 심리학을 통합한 몇 안 되는 그런 귀한 여러 미국의 주립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학도 공부했더라고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YM의 주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의 전체에서 강조한 핵심 타이틀은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장 눌러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됐는데 한 10권 정도 번역이 됐는데 제가 2권만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책은 예수님 마음 담기라고,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예,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2주 전에 또 3주 전에 이제 온누리교회 서빙고에서 3일간 강의하고, 또 온누리교회 양재가 있어요. 거기서 3일, 부천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에 있어서 쭉 몇 주간 계속 강의를 했는데요. 온누리교회 출판부 중에 두란노하고 토기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출판됐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프 모델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 예수님 마음 담기입니다. 다음 장 눌러주실래요? 그리고 이제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Joy Start Here라고.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저는 이제 YM의 상담학교 간사도 오랫동안 했지만 상담학교 교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제주열방대학에서는 이제 상담학 교장과 또 전체 학사처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상담학교 중에 마지막 과정이 중독 상담 사회학교인데요. 우리 이제 YM의 상담학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 공부를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기초 상담 사회학교라고 6개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가정 상담 사회학교 6개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의 방법이나 모델을 배운 학교가 6개월, 마지막이 중독과 우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따로 빼가지고 또 6개월 중독 상담 사회학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4가지 공부하고 또 YM에서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 상담학교 간사들 또 학교장으로 오랫동안 교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제주열방대학에서 그 중독 상담학교 교장할 때 이 짐 와일더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진행되는 시간에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 출판은 두란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있거든요, 출판사가.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꼭 이 책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겠고, 오늘 너무 이 주제 강의가 너무 시간이 짧아요. 제가 이 기쁨만 일주일씩 강의하는데 이게 오전 예배하고 오후 시간에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이 2책 외에도 짐 와일더라고 네이버나 구글 가서 이름을 쳐보면 그분의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한 10권인데요.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뇌과학과 심리학을 잘 크리스찬의 눈으로 잘 통합했습니다. 네, 다음 장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터널을 잘 지나가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기쁨이 중요합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그 뒷사람한테도 몸 돌려서 말해줄래요? 기쁨이 중요합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다음 장 눌러줘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강의할 때마다, 오늘은 좀 주일 설교보다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여러분 기쁠 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기쁘세요?
뭐 이런 순간이 있죠.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냥 저한테 말을 한 표정이네요. 그냥 그 사람마다 기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기쁘고, 피곤할 때 푹 쉴 때도 기쁘고, 돈 받을 때 기쁘고, 선물 받을 때, 뭐 여러 다양한 일이 잘 마무리됐을 때 다양한 기쁨들이 있죠. 스포츠도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 야구팀이 이겼을 때 우리 얼마나 기뻐요. 지난번에 한일전 축구할 때도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이겼을 때 이럴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양한 기쁨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분당에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한 번은 이 주제를 갖고 분당 만나에서 한 3일 강의했어요. 강의 중에 물어봤어요. 분당 만나교회에서 여러분, 분당 만나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물었더니만 앞에 남성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장로님들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장로님 몇 분이 얘기하시다가 남자분들이 언제 기쁘세요?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친정 갔을 때가 기쁘대요. 아무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들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에는요 뿌리가 있어요. 이런 기쁨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연구했다고 어디서 시작됐는가? 다음 장 눌러주실래요? 네. 예,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요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실래요? 그대로 만져봐요. 예,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이제 우뇌잖아요. 예, 우뇌 안에 조이 센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전두피질 그 안쪽 눈 뒤쪽 안화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조이 센터가 있는데, 물론 이 용어 자체가 짐 와일드는 미국의 UCLA 의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UCLA 의과대학의 뇌과학 정보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YM이 쓰는 건 미국의 UCLA 의과대학의 정보를 그냥 우리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조이 센터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다른 쪽에서는 용어가 통일이 안 됐더라고요. 하버드나 다른 대학교 쪽에서는 이걸 또 이름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UCLA 정보를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우뇌 안화전두엽 쪽에 이쪽에 조이 센터가 있는데요. 그 조이 센터 안에 기쁨의 카페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용량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여기서 이게 잠깐만 제가 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님이 눌렀어요? 제가 눌렀어요? 제가 눌렀나요? 되네. 이제 제가 할게요. 예, 여러분 보세요. 트라우마를 정의할 때도요. 최근에는 이 기쁨의 용량과 고통 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고통 지수를 비교해 가지고 트라우마를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칠판이 있으면 좀 기록할 수 있는 썼을 텐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고통이라는 이런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수치화하겠습니까? 근데 심리학은 그런 걸 좋아해요. 고통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을 수치화하는 거예요. 보세요. 100이 만땅이에요. 가득한 거. 최고의 고통 100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 지수가 50이라고 한번 5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50이에요. 고통의 문제는 다양하죠. 예,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은 다 다양한데 이 고통을 고통 지수로 표기했을 때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이 50이에요. 여러분 50 정도면 굉장히 커요. 고통 지수가.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의 용량이 60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용량이 더 크잖아요. 예, 50이 크긴 하지만 기쁨의 용량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 정도의 고통 엄청 크긴 하지만 이 고통을 기쁨의 용량이 60이니까 이런 사람도 힘들어요. 50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이걸 사뭇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은 50이에요. 그런데 내 기쁨의 용량이 40밖에 안 돼. 이러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보다 내 용량이 더 작다고요. 예. 그 갭을, 이 차이를
트라우마로 요즘은 그렇게 뇌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트라우마를 물론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그렇게 정의할 정도로 기쁨의 용량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다음 한 번만 더 눌러줘요. 여러분 이 기쁨의 용량을 또 다른 데서는 이걸 약간 달리 정서적 용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 연구를 라이프 모델에서는 특별히 표본을 뭐로 삼았냐면 연구 대상을 신생아로 특정했어요.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오랫동안 그 짐 와일더와 그쪽 팀에서 오랜 세월 연구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그 구조가 집단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실 이 기쁨의 용량이 커져가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지말도 팀에서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오랜 세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낸 결론인데 한 번만 더 눌러줘요.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네, 이 라이프 모델 얻어낸 결론인데 이쪽에서 오랜 세월 연구하고 얻어낸 타이틀입니다.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살아요. 이걸 알아냈어요. 이쪽에서 그만큼 기쁨이 중요해요. 다음 장 눌러주실래요?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태어난 지 6주, 처음에 6주 된 아이들까지 연구했어요. 태어난 지 6주 된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할 때 많지만 그 아이들도 특정한 어떤 정황, 특정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아이들이 그 신생아인데 6주 된 아이들도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특별히 엄마의 맛이 있거든요. 엄마 냄새가 있다고요. 엄마 체온이 있어요. 이런 정황 앞에서 생후 6주 된 아이들이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주부터 12주니까 3개월이잖아요. 그 무렵의 아이들은 어떤 정황에서 기쁨으로 반응했냐면 그 아이들은 주 양육자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터치해 줄 때, 만져줄 때 아이들이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주가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개월 그때부터 12개월, 만 1년이잖아요.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가 우리 우뇌 안에 조이센터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면서 용량이 가장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생후 3개월부터 생후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요. 1년 될 때예요. 이 9개월이 제일 중요해요. 이때 아이들은 어떤 정황에서 조이센터가 활성화됐냐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왼쪽 눈과 아이 왼쪽 눈 사이에,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기쁨으로 활짝 웃어줘요. 미소로 시작합니다. 기쁨은 항상 미소로 시작해요. 활짝 웃어주면 그 아이가 그걸 보면서 반응을 한다고요. 아이 왼쪽 눈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반응하면서 기쁨으로, 기쁨. 여러분 이렇게 기쁨 이렇게 1초에 6번의 시그널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이센터가 활성화되면 용량이 커져간다는 걸 뇌 영상 사진을 통해 갖고 이쪽에서 지말도 팀이 이걸 다 밝혀냈어요. 라이프 모델에서 1초에 6번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왼쪽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신체 기관과 역반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왼쪽 눈이니까 뇌는 우뇌예요. 왼쪽 눈으로 보고 반응하지만 뇌는 오른쪽 뇌에서 반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왼쪽 눈으로 봤지만 이게 오른쪽 뇌로 영향을 주고 또 오른쪽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통제센터가 우뇌에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통제센터는 옆 사람한테 말하죠. 우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요 오랫동안 자아내와 자아내 안에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게 오랜 세월 뇌과학의 정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나의 자아내와 상대의 좌뇌 안에서 일어난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좌뇌의 기능이 뭐냐면
다 아카데믹한 게 다 자네예요. 그래서 언어 아니면 문자,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자네예요. 이해력, 논리력, 수리력, 요즘 문해력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나같이 좌뇌의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좌뇌 통제센터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YM의 상담학교도 심지어는 말하는 거, 대화법 이런 거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뇌과학 정보가 쏟아지면서 뇌과학 정보가 막 뿜어내면서 그쪽 정보가 들어오면서 통제센터가 우뇌에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게 맞아요. 사실 우뇌가. 만약 좌뇌 통제센터가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 그런 전제로 관계를 바라본다면 보세요 여러분.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성숙해야 돼요.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책 많이 읽었다고 해서 좋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진 대로 말합니다. 우뇌의 언어가 있어요. 자뇌의 언어는 공부하는 거죠. 아카데미라고. 우뇌의 언어는 뭐냐면 눈빛입니다.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표정은 다 따라하세요. 표정은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거 말해주실래요? 표정이 강력한 언어예요. 아니면 목소리의 크기, 톤 얼마나 그 말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느냐가 그 말의 컨텐츠, 내용보다 훨씬 임팩트가 커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제스처, 파스처, 몸짓, 태도 이렇게 다 우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강의 가면 옆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 재직 수련회 강의를 많이 갑니다. 재직들. 어제는 수원이 강의가 아니고 이제 오늘 내리가 수원으로 가요. 근데 어제는 서울의 신도교회라고 애장 통합직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강의를 했어요. 신도교회 장로님들 애장 통합직 교회인데 신도림 쪽에 있는 교회 거기도 꽤 큰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옆 사람한테 제가 어제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그 교회에서 한 6시간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같은 교회 다니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 말 막 시키거든요. 근데 보세요. 먼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줘요. 같은 교회 다니기 좋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같은 교회. 어제도 제가 봤어요. 그 교회에서. 그 말을 시키니까 그 교회 집사님인지 뭐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같은 교회 다니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의 컨텐츠, 어느 내용은 같은 교회 다녀 좋아요. 그런데 얼굴 표정을 딱 보니까 안 좋아하네.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 눈치 짱입니다.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안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 제가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기 좋습니다. 이 말의 문장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그 말할 때 눈빛이에요. 그 말할 때 얼굴 표정이 이 말의 내용보다 훨씬 강력해요. 우뇌가 통제센터가 우뇌에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몸을 돌려서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동원해야 돼요. 눈빛 동원하고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과 같은 교회 다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로 말해봐요. 몸을 돌려서. 집사님, 제가 우리 집사님과 같은 교회 다니기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 신생아를 통해서 이걸 연구했는데 엄마의 왼쪽 눈과 아이 왼쪽 눈 사이에요. 1초에 6번의 시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쁨의 영향이 커져가는, 이 커져가는 과정을 두 가지 은유법을 사용해서 또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도 엄마가 아기 보면서 막 이렇게 웃어요. 막 웃고 이렇게 아이도 막 웃으면 반응하다가 간혹 아이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한 방에 못 올라갑니다. 히말라야나 이런 산들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 올라가다가 쉬었다, 이렇게 올라가요. 이러듯이 기쁨의 산을 올라갈 때도 이걸 이제 은유법으로 기쁨의 산에 오르기라는 은유를 사용해갖고 기쁨의 용량이 커져가는 과정을 이쪽 모델에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보세요. joy, quiet, joy, quiet 하면서 용량이 커져가요. 기뻐하기, 진정하기, 기뻐하기, 진정 이러면서 올라간다고. 얘들도요. 엄마가 아이들을 보면서 막 서로 웃고 이렇게 웃다가도 아이들이 가끔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그 진정하기예요.
이때는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어떤 아줌마들은 그 틈을 못 참아가지고 고개를 막 일부러 뭐 돌리고,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해줘요. 몸을 돌려서 지금.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예,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은 기뻐하기, 진정하기, 기뻐하기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은유를 사용해서 용량이 커져가는 과정을, 다음 장 눌러줘요. 설명을 했던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들 입장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렇게 분류하진 않습니다. 우리 YM에서도, YM 상담학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호하는 감정이 있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선호하지 않는 감정을 갖다가도, 그런 감정을 갖다가도 아기가 그런 감정에 노출됐어도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선호하는 감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애가 걸음마 배우고 이런 아기가 뭘 알겠어요. 자기가 이제 용변을 봤어요. 똥을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똥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 똥을 자기가 손으로 만지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분위기 좀 이상해. 돌아봤더니만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할 때 그 표정 있죠? 그런 감정을 disgust라고 얘기해요. 혐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감정은 눈을 통해서 아기에게 카피가 일어나요. 복사가 일어납니다. 엄마의 눈을 통해서 아기가 처음 경험하는 혐오라는 감정이에요. 역겨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감정을 경험했을 때 아기 입장에서는 이 선호하지 않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좀 건강한 아줌마들은 그때면 분위기 얼른 바꿔가지고 아기를 들어서 물로 씻어주고 뽀송뽀송 기저귀 채워줘서 아이로 하여금 어떤 걸 경험하게 해줘야 되냐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감정에 노출됐다가도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걸 아이들이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조이 캠프로 돌아가기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용량이 커져가는 과정을 설명한 거 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기쁨의 용량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기쁨의 용량이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쁨의 용량이 큰 사람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가 선호하지 않는 감정을 딱 맞닥뜨린다고요. 내가 선호하지 않는 감정, 그게 분노든 아니면 그게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아니면 혐오감이든 아니면 절망감, 좌절감, 수치심, 이런 내가 선호하지 않는 감정에 노출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감정을 경험했더라도 기쁨의 용량이 큰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return to joy, 기쁨으로 돌아가기가 가능해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keep going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쁨의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용량이 좀 안 좋은, 내가 선호하지 않는 감정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런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왜 그런지 이유는 몰라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그때 한번 그런 감정을 경험하면, 선호하지 않는 감정을 경험하면 그분도 마음속으로는 기쁨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한번 내가 선호하지 않는 감정을 경험하면 나도 돌아가고 싶은데 기쁨으로 잘 안 돌아가져요. 잘 기쁨으로 못 돌아갑니다. 용량이 작은 사람들일수록 한번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수치심이든 좌절감이든 어떤 감정이든 내가 선호하지 않는 감정에 맞닥뜨렸다가 용량이 작은 사람일수록 기쁨으로 잘 못 돌아갑니다. 내가 기쁨의 용량이 큰 줄 작은 줄은요, 본인만 알아요.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줘요. 본인만 압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몸을 돌려서. 본인은 알아요. 내가 기쁨의 용량이 큰 사람인지 아니면 작은 사람인지. 여러분,
그게 언제 결정하냐면요. 생후 1년 때가 참 중요해요. 다음 장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제 생후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1년 안에 그 엄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애착을 이 안정애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애착을 맺었느냐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여러분 기초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초로 시작. 기초로 다져지는 기쁨이 평생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뇌과학 쪽의 일관된 정보예요. 여러분 인간의 우뇌예요. 정체성을 관장하는 어떤 부위가 있습니다. 한 번만 다음 장 눌러주실래요? 우리 우뇌 쪽에 정체성을 관장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견이 전혀 없어요. 여러 학계에서 진행을 했는데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기쁨이에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 부위에 정체성을 담당하는 뇌 안에 그 부위의 성장을 자극시킨대요. 뭔 말이냐?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준비 시작.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정된 정체성은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 이런 정체성 어떻게 생기냐?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우리를 준비 시작. 우리를 기뻐해 주는 사람을 통해 형성됩니다. 누군가 나를 기뻐해 줄 때. 근데 기뻐해 줄 때 어떤 내가 무슨 일 하냐 이쁜 짓 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때만 우리를 보고 기뻐해 준 그게 아니라 내 존재 한 번 더 눌러주세요. being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존재 자체로 나의 가치를 being으로서의 나의 가치 존재로서의 나의 가치를 기뻐해 줄 때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냥 이쁜 짓 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특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수용해주고 존재 자체로 기뻐해주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뇌 안에 정체성 담당하는 그 부위가 건강하게 딱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그런데 어린 시절 이런 기쁨이라는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이런 기초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용량 자체가 작아. 특별히 정체성, 기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가 잘 안 돼갖고 용량도 작고 이런 사람일수록 용량이 작다 보면 은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발달하지 않아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기와 엄마의 애착, 안정애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착 관계를 통해서 조이센터가 활성화되면서 기쁨의 용량이 커져가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기에게 엄마하고 이제 관계 맺을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먹는 거 주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 이때도 아기와 엄마와 관계가 일어나요. 애착 관계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엄마하고 유대감이 생기면서 조이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용량이 커져가거든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먹여주는 사람, 음식 먹여주는 사람, 피더라고 그러잖아요. 먹여주는 사람, 엄마하고 애착이 일어나야 돼요. 보세요. 엄마가 음식을 먹여주지만, 아기에게 음식을 먹여주지만, 엄마하고 먹여주는 사람하고 애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엄마하고 애착이 안 일어나 버리잖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엄마하고 애착이 일어나야 되는데 애착이 엄마하고 안 일어나 버려. 엄마가 용량이 작아. 기쁨의 용량이 작고 스트레스가 많아. 우울하고 불안하고 엄마가 용량이 작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먹이를 먹여주는 그 엄마하고 애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음식하고 일어나 버려요. 음식과 애착이 일어납니다. 이걸 기쁨의 대용품이라고 말해요. 음식하고 애착이 일어나 버리면 그건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대용품이에요. 여기서 중독이 일어나요. 이게 이 정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 얼굴 표정이 막 점점 어두워져요. 내가 그걸 강의하다 많이 봤어요. 얼굴이 어두워져.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어릴 때 내가 용량이 작았어. 애착이 잘 안 돼갖고. 여러분
만약 그게 평생 지속된다면 제가 이 강의를 YM이 이걸 만들었겠고 교회한테 이걸 왜 퍼뜨리고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게 놀라운 사실은요. 어릴 때 설사 용량이 작았어요. 생물학적 가정에서 충분한 안정애착이 없었어요. 용량이 작았던 사람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조울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용량이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도 안 기뻐? 기뻐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눌러줘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우리 뇌 안에 신경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신경가소성 이론이 나오면서 조이센터 이론도 같이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실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자 우리가 지금 성인이잖아요. 성인의 뇌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아니 20년 10년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뇌는 생후 5년 혹은 6년이 되면 스탁된다, 고착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냥 딱 고정된 구조 이렇게 생각이 왔는데 10년 사이에 얼마나 이 네오신경가소성 이론이 나오면서 밝혀졌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어떤 특별한 정황에 노출되면 우리 뇌 안에 신경회로가 재구성될 수 있답니다. 예, 한 번 더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뇌는 지금은 이거예요. 지금은 이걸 따라가요. 옛날에 여러분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에서도 그걸 강의했다고요. 5년, 생후 5년이나 6년 갖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5년에 고착된다. 6년에 고착된다. 다 틀렸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보세요. 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뇌는 평생 동안 변화할 수 있으며 특히 적절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정설이에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허브라는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최초로 생물학적 접근을 심리학에다 매칭시킨 사람이고 뇌과학도 오랫동안 연구한 허브예요. 이 사람이 시냅스 강화라는 이론을 발표했죠. 시냅스가 이제 신경세포 간의 어떤 연결시키는 건데 이걸 발표하면서 뇌의 신경가선 이론이 더 이제 막 더 밝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허브의 법칙에 기반해 갖고 이게 요즘 얼마나 많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용하면 준비 시작. 사용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지 지금이라도 기쁨의 용량이 커져갈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우리 뇌 안에 있는 조울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오후에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거 YM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된다. 이거 교육학에서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뇌과학 정보가. 또 정신과 아니면 심리치료센터에도 여러 심리치료 기법에서 모델에서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뇌 쪽에서 발표했어요. 뇌가 지금도 변형될 수 있는데 우리 뇌의 어떤 부위를 사용하면 할수록 강화된대요. 그러나 사용 안 해버리면 약화돼요. 이제 여러분 밥 먹고 오후에 돌아오시면 우리 뭐 할 거냐면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릴 때 내가 용량이 작았어요. 너무 쉽게 우울해져요. 작은 고통, 작은 자극 앞에서도 빨리 좌절하고 용량이 작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는 생물학적 가정 안에서 엄마와 애착이 잘 안 일어나가지고 용량이 작았어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그럼 어떻게 뇌를 나의 뇌를 어떻게 그걸 노출시켜야지 용량이 커질 수 있을까? 기쁨의 용량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오후에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전에 와서 기쁨이 중요한가 보다. 이것만 알고 오후에 할 기쁨의 용량 강의를 안 들어버리면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꽝입니다.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오후에 오셔야 된다고. 오전에는 기쁨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나눴고 오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용량을 어릴 때 애착이 안 닿고 작았어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쉽게 미워하고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 경험했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면 용량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의 용량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고통의 터널을 잘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량을 키울 수 있는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밝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